자, 24년 초중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진 시행에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두 눈의 수의 합이 6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하고 5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2하고 4, 세 번째로는 3하고 3, 그리고 네 번째로는 4하고 1, 마지막으로는 5하고 1이 있겠죠? 그럼 따라서 총 5가지가 나오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어 36, 그리고 우리가 구해준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 6개의 문자 A, B, B, C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럼 6개의 문자에서 나열할 거니까 일단 6팩토리얼을 계산할 건데, 똑같은 문자가 2개, 3개 있어요? 그럼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6하고 6 하나 날리면 5팩토리얼인데 5팩토리얼이 120까지죠? 2로 나누면 60까지가 되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모양과 크기 같은 흰 공, 노란 공, 빨간 공, 파란 공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총 4가지가 있는 거고, 중복을 허용했고 여러 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H7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각 구해보시면 10C7, 10C3이기 때문에 각 구해보시면 계산할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9, 8이 되죠. 그럼 따라서 3, 9 약분하면 3되고 2, 8 약분하면 4가 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120가지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2의 배수 또는 6의 약수일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2의 배수의 같은 경우에는 2의 배수는 2하고 그리고 4하고 6이 있죠. 그 다음에 6의 약수에는 1하고 2하고 3하고 6이 있죠. 그럼 숫자를 보면 1, 2, 3, 4, 6, 5 빼고 다 나오죠. 그럼 각각에 맞는 확률의 값은 6분의 5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에서는 표본 공간이 S고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래요.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입니다.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고요. 그리고 A의 확률은 B의 확률이 3분의 2배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PA의 값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그럼 덧셈 정리 이용해보면 PA 합집합 B라고 하는 값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이 되겠죠.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은 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A 합집합 B가 전체 사건이니까 확률값은 1이죠. 그리고 PA는 구하고 싶은 값이고, 그렇다면 PB의 값은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보면 PB의 값은 2분의 3의 PA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2분의 5의 PA라고 하는 값이 1이기 때문에 따라서 PA라고 하는 값이 5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번입니다. 자, 6번은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모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 3명이 모두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학생 3명을 한 명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전체 인원수 5명이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원탁에 둘러앉기 때문에 원순열 개념을 써보시면 5명 둘러앉는 거 4팩토리얼이 되겠죠. 거기 여학생에게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럼 각 구하시면 24 곱하기 6인 거니까 전체 값은 144가지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이에요. 자, 7번은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4의 배수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4의 배수면 되니까 하나, 둘, 12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 둘, 24인 경우, 세 번째로는 하나, 둘, 32인 경우, 중복 허용했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44도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 둘, 52인 경우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5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한 가지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곱하기 각각 올 수 있는 게 5가지죠. 그래서 뒤에 올 수 있는 값은 5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전체 값은 125가지가 되겠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은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대요. 도로 공사로 인해서 P 지점을 지나갈 수 없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Q를 거쳐서 B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가 뭐냐 물어보고 있죠. 사각형이 온전하기 때문에 A에서 Q로 가는 전체 경로의 수에서 P를 거쳐 가는 경로를 빼버리면 되죠. Q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A에서 우리가 B로 가는 전체 경우, Q죠, Q. Q로 가는 전체의 경우 요 값을 좀 세줄게요. 그러면 A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을 제가 R로 생각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가는 걸 U로 쓸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8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건데 그럼 같은 것을 순위로 쓰면 되죠.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문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8개의 자리 중에서 U가 들어갈 3자리를 고르겠다라고 해도 결과는 같죠. 그래서 A로 Q로 들어갈 때 그냥 8개의 자리 중에서 3개의 자리를 고르겠다라고 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A에서 그러면 Q를 거쳐, P를 거쳤죠? P를 거쳐서 Q로 가는 경로의 수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같은 개념에서 사용해보면 A에서 P로 가는 건 오른쪽 3번 그리고 위쪽 2번이죠. 그러면 5번의 경로 중에서 2개만 고르자 이렇게 될 거고 P에서 Q로 가는 건 오른쪽 2번 위쪽 1번이니까 3번의 경우 중에서 한 번만 고르자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인 수준으로 계산이 돼요.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10 곱하기 3이니까 30까지죠. 그리고 위에 있는 값 계산해 보면 83의 값은 56까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Q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가 되니까 전체는 56까지에서 30까지를 뺀 전체가 26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에서는 6개의 숫자 0, 1, 1, 2, 3, 3을 모두 1열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이 자연수가 2만보다 클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씩 구할게요. 첫 번째로는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주어진 숫자 6개를 그냥 나열하면 돼요. 그 일반적으로 나열해보면 6개의 숫자를 나열을 할 건데 똑같은 숫자가 1, 2개, 3, 2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맨 앞자리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맨 앞자리에 0이 들어간 경우를 빼주려고 해요. 그럼 주어진 값은 5팩토리얼 똑같은 수가 1과 3이 있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값 계산해보면 위에 있는 값이 720인데 720에서 4로 나눴어요. 그럼 주어진 값은 얘가 180까지가 되죠. 180까지에서 뒤에 마이너스 얘가 120까지고 4로 나눴으니까 3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50까지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2만보다 클 확률이니까 첫 번째로는 2로 시작하는 모든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모두 다 2만보다 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으로 시작하는 모든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다 2만보다 크겠죠. 그럼 2로 시작하는 모든 숫자는 결국 우리가 0, 1, 1, 3, 3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숫자를 나열한 것 같기 때문에 5개의 숫자 나열인데 똑같은 숫자가 2개, 3개가 있죠. 1과 3이 있죠. 2개, 2개예요. 그래서 값 계산하면 위에 값 계산했으니까 얘가 30까지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3으로 시작하는 숫자는요. 결국 우리가 나열하고 싶은 건 0, 1, 1, 2, 3 이 숫자를 나열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5개 배열인데 이번엔 똑같은 숫자가 2개밖에 없죠. 그래서 120을 2로 나누면 60까지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었던 확률값은 전체 경우의 수 150분의 특정 사건 경우의 수 90까지가 되니까 약분해주면 00 하나 지우고요. 3 나누면 5분의 3이다 라고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숫자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적혀있는 6장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머니 있죠?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한대요. 처음에 뭔가를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뽑아낼 때는 숫자 6개는 계속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때는 같은 수를 뽑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에 나온 숫자를 A라고 하고 두 번째에 나온 숫자를 B라고 하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냐? 실근을 가질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얘가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 D의 값이 0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따라서 D의 값을 구해보면 짝수공식 쓸게요. 반의 제곱 이용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자, 이 주어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것이다. 그럼 따라서 결론은 B제곱의 값이 2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A가 됐던 B가 됐던 기준 하나씩 잡아놓고 하나씩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A를 기준으로 다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기준이고 여기에 B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만약에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왼쪽이 음수예요. 그럼 당연히 제곱은 무조건 여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음수이기 때문에 제곱은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값은 다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이게 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여도 마찬가지 오른쪽이 음수이기 때문에 제곱은 무조건 크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다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6가지가 나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똑같죠. 음수니까 다 된다. 여기 그냥 땡땡 쳐놓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6가지 다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1인 순간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A가 1 되면 얘가 오른쪽에 2가 돼요. 그럼 제곱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뽑을 수 있는 건 1은 안 되죠. 마이너스 1과 1은 불가. 그래서 가능한 숫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이게 총 4가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는 4가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라고 하는 숫자가 2다 라고 생각해보면 오른쪽 숫자가 4예요. 그럼 제곱했을 때 4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여기 있는 1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주어진 값도 해도 마3, 마이너스 2, 2하고 3만 가능하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총 4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3이 돼버리면 이 오른쪽이 6이거든요. 그럼 제곱했을 때 6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마3하고 3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과 3만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보면 얘가 2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얘가 확률의 값이니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분모의 값은 뽑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6개 중에 하나죠. 두 번째도 6개 중에 하나. 이걸 다 더해주면 막 더하지 마시고 여기 더하면 10이죠. 이렇게 더해도 10이죠. 8이니까 분자는 2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4가 있어서 2를 2번 약분할게요. 그럼 7이 될 거고 2 2번 약분하면 3, 3 이렇게 되니까 곱해서 값 구해주시면 주어진 값은 9분의 7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7이에요. 뭐 대표적인 의미하는 정수 문항인데 중복조합 문항이죠. x랑 y는 짝수고 z는 홀수래요. 자, 근데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럼 짝수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한다면 x의 값을 우리가 짝수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2x 프라임 플러스 2라고 쓰고 x 프라임이 의미 아닌 정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y의 값도 마찬가지로 2y 프라임 플러스 2라고 적고 y 프라임도 의미 아닌 정수다. z가 홀수이기 때문에 2z 프라임 뒤에는 플러스 1로 적으셔야 0부터 시작할 때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 자체가 17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왼쪽에 2 더하기 2 더하기 1은 5죠? 5만큼 빼버리면 얘가 12가 돼요. 다시 한번 2로 나누면 6이 될 테니까 주어진 값은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이 현재 6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의미하는 정수는 대표는 중복조합 문제니까요. 주어진 값은 3h 6이다가 돼서 구하는 값은 얘가 지금 9니까 8c인가요? 8c 2의 값 계산해 보시면 28가지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입니다.
자, 원소 개수가 n인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인 것, 그러니까 3개짜리 원소 부분집합을 찾은 이 개수가 AN이래요. 그럼 일단 AN의 값은 n개 중에서 단순히 n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시그마 n은 3부터 9까지 값을 구해보래요. 그럼 시그마 n의 값이 3부터 9까지 AN이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냥 다 일단 하나씩 대입해보면 요거 AN 대신 요걸 바꿨을까요? NC3을 바꿨을게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3의 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3C3 더하기, 그 다음 4의 값 집어넣으면 4C3 더하기 5의 값 대입하면 5C3 이렇게 쭉 나갈 테니까 결국 마지막으로는 9C3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대표적인 하키스틱 패턴의 형태가 되고 뒤에 앞의 수는 무조건 하나 증가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10이 될 거고요. 뒤에 C에다가 뒤에 수가 고정돼 있죠. 그러면 하나만큼 커져서 4가 되겠어요. 그래서 값 계산해 주시면 너의 값은 210까지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13번엔 3명의 학생 A, B, C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사탕 4개랑 서로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 4개를 남김없이 모두 나누어 준대요.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확률 값이니까요. 전체 경우를 일단 구해놓을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우선은 같은 종류의 사탕 4개를 줘야 되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은 3명한테 중복 허용해서 4번 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아이스크림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뭘 주냐가 되게 중요해요. 쟤는 중복 순열이 되기 때문에 3의 4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분모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분자는요. 일단 조건 읽어볼까요? 가조건에서는 각 학생은 적어도 1개의 사탕을 받는데요. 그러면 제가 일단 사탕을 좀 헷갈리니까 같은 거 4개였어요. X라고 표현할게요. X 4개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 아이스크림은 4개 서로 다른 거죠. 그럼 서로 다른 거니까 A랑 좀 겹치니까요. 이걸 스몰 a라고 쓸까요? A, B, C, D다 라고 이렇게 서로 다르다 표현만 좀 해볼게요. 그럼 그랬을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일단은 적어도 1개의 사탕을 받기 때문에 사탕 하나씩 줄게요. X, X, X. 그럼 줬으니까 3개를 빼버리면 사탕이 하나 남았죠. 그래서 우선 사탕 하나 주고 시작합시다. 사탕 누구한테 줄래가 총 3가지가 있죠. 얘는 좀 3가지 경우의 수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한테 X가 하나 더 갔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사탕 끝났고 자 이제 아이스크림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조건 읽어보시면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사탕과 아이스크림 개수는 총 개수는 최대 4개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 4개를 몰빵해서 받을 수 없죠. 그러면 A만 혼자 사탕 개수가 다르니까 A가 아이스크림 몇 개 가져가냐 이걸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자 A가 아이스크림 0개다. 안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나머지 4개 아이스크림을 2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몰빵에 들어가면 안 되죠. 최대 4개니까 3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직접 나눈다 라고 생각한다면 3개 1개 그리고 또는 2개 2개로 나누어서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누가 하나 가져갈래를 골라줄 수 있죠. 그럼 B 또는 C가 누가 하나 가져갈래 그게 2가지 경우가 될 거고 그리고 하나를 줄게요. 그럼 그 경우가 총 4가지가 되니까 이게 총 8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2개 사이좋게 가져간대요. 그럼 B가 어떤 거 가져갈래면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라. 그럼 값 계산해주면 6가지이기 때문에 A가 아이스크림 0개 가져가는 게 총 14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A가 아이스크림 1개 가져간다. 1개를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4개의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 골라줘야 됐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될 거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A한테 이렇게 하나 줄게요. 이렇게 지웠다 칩시다.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이게 3개 남았어요. 3개를 2명은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얘도 이 3개를 그냥 몰빵해서 상관없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각각 2개씩 가져가면 되니까 2에 여기 바로 쓸까요?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럼 값 계산해 주시면 32가지가 되겠죠. 뭔가 좀 잘못 본 것 같은 확인을 잠깐 해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이제 A가 아이스크림 2개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A가 아이스크림 2개를 가져가면 아까 하나 준 거 말고 일단은 얘도 아이스크림 4개 중에서 2개를 먼저 골라갑시다. 그래서 일단 하나 뭐 A를 줬다 치고 하나 더 B에가 하나 더 줄게요. 이렇게 해서 줬다 라고 생각하면 C와 D를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단순 계산이니까요.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값 계산해보면 6 곱하기 4니까 2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라 이런 말이니까 14 더하기 32 더하기 24 하시면 전체값은 70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곱하기 70. 옆에 쓸게요. 얘가 3 곱하기 70이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3H4가 얼마냐? 3H4의 값은요. 얘가 6C4죠. 6C2니까 1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 하나 약분하시고 5 하나 지워주면 14가 되기 때문에 전체 확률값은 81분의 14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번입니다. 자, 14번에서는 집합 x가 1, 2, 3, 4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가 9래요. 다시 얘기해서 숫자 1, 2, 3, 4 중에서 숫자 4개 선택해서 9의 값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건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가장 큰 수부터 좀 하나 나열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4의 값을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 나머지 3개의 합이 5여야 돼요. 그러면 4가 한 번 더 들어가면 4개가 안 나오죠? 3개가 더 안 나오죠? 그럼 무조건 3이 돼야 될 거고 나머지 2니까 1, 1 가져가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4에다가 3을 하나 옆으로 주면 2, 2, 1 이렇게 선택해도 일단 합은 9가 되죠. 그럼 최대수가 4인 걸 일단 끝났고요. 세 번째로는 최대수가 3인 거 가장 큰 게 3이다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세 수의 합이 6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3이 썼다 라고 하면 합이 2니까 합이 3이죠. 그럼 얘가 2하고 1이 더 들어가면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3하고 3의 값을 뒤로 주게 되면 얘가 2, 2, 2 이렇게 선택해도 합은 지금 9가 나오죠. 최대수가 2인 경우는 2만 해도 2를 4번만 더해도 9가 안 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았으면 이제 그럼 누가 4를 가져갈래, 누가 3 가져갈래, 누가 1 가져갈래를 결정을 해줘야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이 4개의 숫자가 줄 서는 경우만큼 함수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4개 배열이죠. 4개 배열인데 같은 게 2개 있다. 그래서 값 계산해주면 너는 12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얘도 마찬가지 4개 배열인데 같은 게 2개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2가지가 되겠네요. 세 번째로는 또 똑같네요. 4개 배열인데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12개가 될 것이고 마지막 거는 같은 거 3개 있죠. 그러니까 얘는 3이 들어갈 자리 하나만 고르면 되겠네요. 그게 4가지죠. 그럼 따라서 다 더하면 36 더하기 4니까 전체 값은 40가지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번입니다. 자, 15번에서는 두 집합 x랑 y죠. x랑 y가 있는데 여기에서 x에서 y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p분의 q다. 그때 2의 20제곱 곱하기 p분의 q의 값이 얼마냐. 숫자가 좀 크죠. 왜 숫자가 왜 크냐면 일단 기본적인 함수 파트가 3에서 18까지면 전체 개수 이 y의 원소가 16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16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16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경우 여기 써놓을까요? 첫 번째로는 전체 경우의 수.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첫 번째 16,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6가지, 3 선택이 16가지, 4 선택이 16가지, 그 다음 5 선택이 16가지, 6 선택이 16가지. 그래서 2가 엄청 많아요. 그럼 각 계산해보면 4, 4, 4, 4, 4, 4. 4가 6개 있나요? 그럼 2의 24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죠.
그렇기 때문에 2의 20제곱만큼 곱해 좀 숫자가 작아지니까 이 분모 있죠? 분모 좀 작아지니까 그래서 곱해 놓은 형태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그럼 실제 함수를 볼 건데 조건이 나와 있어요. 우선 가조건에서는 n의 값이 1, 2, 3일 때 요것이 이해 안 되시면 일단 대입해서 쭉 쓰신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이해해도 돼요. 그래서 1을 넣어보시면 F1 플러스 2보다는 F2가 큰 거죠. 그 다음에 F2 플러스 2보다는 F3이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F3 플러스 2보다는 F4가 더 큰 거죠. 그래서 n의 값 1, 2, 3일 때 다시 얘기해서 F1, F2, F3, F4는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선택을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좀 써드릴게요. 이거 y의 원소가 지금 현재 3, 4, 5, 6, 7, 8, 9, 10, 11, 12 숫자 다 쓸 겁니다. 쓸 수 있을까요? 갑자기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15, 16, 17, 다 썼어요. 18 이렇게 Y원소 이렇게 총 16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확정된 사실은 뭐냐면 F1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 F2, 그 다음 F3, F4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게 5라고 한 숫자를 F1이 선택을 했다. 1의 값이 5를 선택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F2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2보다 큰 수, 그러니까 2보다 큰 수가 3만큼 차이 나는 수죠. 최소 3만큼 차이. 최소한 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F2 최소한. 이거 물론 더 뒤로 밀려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멀찍하게 떨어져서 F3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또는 뭐 이쪽에 와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게 F4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은 다 괜찮은 거죠. 여기가 상황이 되시죠? 우연치 않게 좀 약간 대칭적인가요? 여기 대칭이 아니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일단 우리는 집중할 게 뭐냐면 남아있는 원소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F1이 5를 선택했으면 F1보다 작은 원소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A개. 그 다음에 F1과 F2 사이에도 원소가 있겠죠. 얘를 B개. 그리고 F2와 F3 사이에도 원소가 있겠죠. 얘를 C개. 그 다음에 F3와 F4 사이에도 원소가 있겠죠. 얘를 D개. F4보다 큰 원소가 얘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개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국 이 가족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파란 색깔 있죠. 남아있는 원소를 다 더한 게 전체 12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어떻게 쓸 거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라고 하는가. 얘가 바로 12다. 이렇게 내용을 볼 거예요. 자, 그런데 F1이니까 저는 5를 선택해놨지만 F1은 3을 선택해도 괜찮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A의 값, 이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인 거죠. 근데 문제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B, C, D 있죠? 얘네들은 무조건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2개 이상은 벌어줘야 돼요. 2개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숫자들은 당연히 다 2보다 큰 수들입니다. 각각이요. 그 다음 마지막 2의 값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니 F4가 18 선택해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라고 하는 값은 당연히 0보다 큰 같은 수예요. 이것도. 그러면 B, C, D한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 최소 2개씩 일단 뽑고 시작하자. 그러면 6을 뽑았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우리가 바꿔버리면 전제값이 이제 음화적 문제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F1,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F1, F2, F3, F4의 선택. 가지수가 되겠죠, 이건? 가지수. 이 선택 가지수는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음화적 문제이기 때문에 문자 5개에서 H, 전체 개수가 6이죠. 6과 같더라. 그럼 값 계산해 주시면 OH6의 값은 10C6이죠. 그럼 10C4랑 똑같네요. 아까 우리 10C4의 값이 210이다 라는 거 아까 앞에서 문제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두 번째 나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나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죠. 이제는 F5보다 F6이 더 크다. 요거니까 참고로 가족권하고 나족권에서 이 함수들과 이 함수들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 선택해도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따라서 얘는 그냥 단순히 1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죠.
여기 값 계산해 주시면 8 곱하기 15가 되네요. 8 곱하기 15.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둘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전체 경우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확률값 좀 구해볼까요? 확률값 계산해 보시면 분모가 지금 현재 2에 무려 24제곱이에요. 이 상태에서 210이면 이거 잠깐 소인수분 할까요? 210이면 얘가 21 곱하기 10이죠. 21 곱하기 10 요거니까 2 하나, 3 하나, 5 하나, 7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곱한 거예요. 그럼 8 여기 이 네 개 이 세 개 보이죠? 얘랑 얘랑 곱하면 일단 2가 4개가 있고요. 뒤에 곱하기 나머지 그대로 쓸게요.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5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분모에 20제곱이 남죠. 그럼 어차피 20제곱을 곱할 거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값은 요 위에 있는 분자 요것만 곱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15 곱하기 15니까 225 곱하기 7이 되죠. 그럼 값 구해보시면 7, 5, 35 14 14 14 맞죠? 15 그럼 얘가 1575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1 플러스 x의 n제곱, 1 마이너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k제곱의 개수를 각각 ak랑 bk라고 하자. 그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선 그럼 당연히 뭐 ak라고 하는 값은 x를 k번 선택한 거니까 n번 중에서 x k번 선택하세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bk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x를 k번 선택한 거니까 얘가 n번의 기회 중에서 똑같이 k번 선택하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에 따라오죠. 마이너스 1의 k제곱까지 이렇게 쓰면 bk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구해봅시다. 기억번. 기억번에서는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인가요? n까지 갈 때 ak니까 nck. 너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쭉 전개 한번 해보세요. 0 대입하시면 nc0 뒤에 플러스 nc2 nc1이죠. 플러스 nc 플러스 땡땡땡 쭉 간 거니까 제일 마지막은 nc n이 되는 거죠. 당연히 뭐 2학년 성질이니까요. 2의 n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니은번 n이 짝수래요. n이 짝수면 다음이 얼마냐? 그럼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요건데 bk분의 ak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bk랑 ak는 nck는 똑같은데 bk에 마이너스 1 k제곱 있으니까 둘이 나눠보시면 마이너스 1 k제곱을 분모에 나와요. 근데 이 마이너스 어차피 역수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너는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 1의 k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0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얘가 0 대입하면 1 나오네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플러스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엔 플러스 1.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에요. 쭉 나가서 제일 마지막 숫자가 뭐냐면 얘가 지금 n이 짝수니까 제일 마지막 수가 플러스로 끝나나요? 그럼 얘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플러스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묶었다고 치면 앞에도 이렇게 묶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연두 다 0 나오니까요. 얘는 다 지워지겠죠. 그러면 남는 값은 1밖에 없으니까 니은번도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이번엔 두 개 더 해보래요. 두 개 더 해보시면 시그마 우리가 k는 0부터 n까지. 그럼 ak가 뭔데? 하면 nck죠. 그 다음 뒤에 플러스 bk 값은 nck에 이번엔 마이너스 1의 k제곱이다. 요거니까요. 요것도 잘 안 보이시면 하나 쭉 한번 써보세요. 쭉 써보면 이렇게 넣어볼까? 1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0 나오네요. 필요 없구나. 일단 0 대입부터 할까요? 0부터 대입이니까 0 대입해보면 플러스니까 얘는 2배 nc 제로가 되죠. 아까 1은 필요 없었죠? 1은 넣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2의 값을 대입하면 nc2 플러스 nc2죠? 그럼 얘도 2개 있네? 묶어도 되겠다. 플러스 nc2 그럼 3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지고 4 대입하면 플러스 그럼 얘 플러스 nc4다. 좀 보이시나요 이제? 아, 이런 식이구나 결국에는. 그럼 주어진 값이 결국 홀수만 남잖아요. 이게 홀수만 남으면 2의 거듭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얘는 결국 2 곱하기 2의 n-1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너의 값은 2의 n제곱인 거죠.
근데 주어진 값은 2의 n-1제곱으로 나와 있으니까 D것은 틀렸죠.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번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리을번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예요. 그러면 하나씩 써볼게요. 앞에 있는 게 뭔데라고 하면 얘가 NC K에 뒤에가 2분의 1의 K제곱 뒤에 플러스 이번에는 NC K에 마이너스 1의 K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뭐 시그마는 플러스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쪼개서 쓸게요. 쪼개 쓰시면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CK 이 값에 2분의 1의 K제곱 뒤에 플러스 뒤에는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이번에 NCK 마이너스 1의 K제곱 요 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좀 기억하면 좋냐면 N 플러스 1의 N제곱 전개식 가장 기초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밑에 한번 쓸게요.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은 아마 이거 다 아실 겁니다. NC0 뒤에 플러스 그 다음에 NC 1 곱하기 X 플러스 NC 2 곱하기 X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NCN에 X의 N제곱 근데 뭘 모르는 친구가 많냐면 이걸 시그마 표현하는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럼 시그마 표현해 보시면 시그마 요거 뒤에 있는 값을 얘도 K로 쓸까요? K는 0부터 가죠. 뒤에 마지막에 N까지 나와요. N까지 요 식이 될 거고 그러면 앞에는 NC K에 X의 K제곱인 거죠. 이걸 시그마형태 쓰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거죠. 얘가 이거고 그럼 결국 얘 뭐 한 거냐? X 대신에 2분의 1 되니까 2분의 1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값이 얘가 뭐냐면요 얘는 1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의 전개식인 거고 뒤에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전개식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따라서 요거 0이죠? 그럼 얘는 지워지는 거니까 남아있는 값은 2분의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을번은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7번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문제 풀어볼게요. 두 집합 x, x가 지금 1부터 7까지고요. y라고 하는 값은 1부터 5까지죠. 여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아까 어디였죠? 15번에서 비슷한 문제 풀었거든요. 일단은 가조건이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다시 일단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조건 보시면 1의 값 넣어볼까요? F1보다는 F3이 더 크죠? 2의 값 넣어볼까요? F2보다는 F4가 더 크죠? 3의 값 넣어볼까요? F3보다는 F5가 더 크죠? 4의 값 넣어볼까요? F4보다는 F6이 더 크죠? 5의 값 넣어볼까요? F5보다는 F7이 더 크죠. 그래서 결국 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홀수들끼리 중복조합으로 뽑고 짝수들끼리 중복조합으로 뽑아라.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홀수와 짝수는 일단 관계는 없어 보이고 근데 그 홀수와 짝수의 관계를 나조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FA랑 FB가 되는 홀수 A랑 짝수 B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건 홀수만 얘기하잖아요. 밑엔 짝수만 이야기하고 여기서 겹치는 게 없다고요. 겹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서로 같아지면 홀수인 A와 짝수인 B가 존재하는 거니까 같은 함수값이 서로 같은 홀수 A와 짝수 B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얘들끼리 겹치지 않는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짝수가 뭔가를 선택하면 그 나머지를 홀수가 선택하겠다. 또는 홀수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나머지를 짝수가 선택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조건에서는. 여기가 상황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면 얘 원소 4개죠? 그러면 이 4개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4개 다 똑같다 라고 해서 그 다 똑같은 값으로 가는 경우랑 4개가 다 다른 것까지 그럼 4가지 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대신에 원소 3개짜리는 이 3개가 다 똑같던지 3개가 다 달라도 3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밑에 있는 걸 우리가 결정 좀 지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볼 거냐면 F2, F4, F6 짝수 먼저 결정을 할 건데 이 3개가 다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F2는 F4는 F6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여기는 짝수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 하나 골라줄게요. 그 고르는 방법의 수가 5가지가 되죠. 그래서 뭔가 하나 선택했다 라고 하면 이제 원소 4개 남았어요. 그 4개의 원소를 얘네가 가져가면 되죠. 근데 중복조합 뽑을 거니까 4H4가 되겠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5 곱하기 뒤에가 73인가요? 73은 35인가요? 7, 5, 35 맞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175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경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F2랑 F4는 같은데 F6이 다를 수 있죠. 다시 얘기해서 짝수가 원소 2개 가져가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2개의 원소 골라주면 되죠.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짝수한테 주면 돼요. 예를 들어 뭐 1, 2를 가져갔다 치면 3, 4, 5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3개의 원소를 얘네가 홀수 번째가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가져가라. 그럼 주어진 값은 3H4가 되는 거죠. 그럼 값을 구해보시면 앞에가 10이고요. 곱하기 3H4의 값은 6이니까 15가지죠. 15. 그래서 값 구해보시면 너가 150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F2보다는 F4가 더 크고 그 다음 F4랑 F6가 같을 수도 있죠. F6이 같은 경우. 그럼 뭐 얘도 위에 건 아예 똑같은 거죠. 이것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50가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네 번째. 얘는 F2. 다 다른 경우죠. F4 그 다음에 F6. 그럼 짝수가 원소 3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너는 5개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라라. 그 원소 이제 2개 남았죠? 그 2개를 홀수가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곱하기 2H4. 그래서 값 구해보시면 앞에가 10이 되고요. 뒤에 곱하기 5인가요? 그럼 이 값은 50가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되니까 350에 175를 더하래요. 그럼 주어진 값은 525가지가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이 넘어가서 서답형 1번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 플러스 2x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너무 간단하죠? 6번의 기회 중에서 2x를 3번 골라라. 이 말이니까 개수만 구하면 2가 3번 나오겠죠. 그럼 각 계산해 보시면 63의 값은 20인가요? 그럼 20 곱하기 8인 거니까 값 계산해 보면 8이 16, 160가지다. 이렇게 가지가 아니죠. 16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서답형 2번입니다. 자,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2개를 꺼낸대요. 적어도 1개의 흰 공이 뽑힐 확률이 뭐냐? 그럼 적어도 1개 흰 공이니까 흰 공 하나만 뽑아도 되고 2개 뽑아도 되고 뭐 얘는 너무 경우가 많으니까 반대로 갑시다. 그럼 반대 경우의 수는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 10개 중에서 2개 뽑는 거죠. 그럼 반대 경우는 검정색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라. 조심하셔야 될 건 반드시 1에서 빼달라. 이거 막 써놓고 1에서 안 뺀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럼 주어진 값은 1 마이너스 10시 2의 값은 9, 5, 45인가요? 45분의 15가 되죠. 그러면 10으로 약분하면 너가 1이고요. 얘가 3인 거니까 3분의 1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1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그래서 3분의 2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서답형 3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택한 서로 다른 세 집합을 A, B, C라고 하자. A와 B는 교집합이 없어요. 0이고요. 그러니까 A와 C의 교집합이 1개다. 이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선 뭐 전체 경우의 수는 원소 4개짜리 부분집은 16개 있죠. 16개 중에서 A, B, C 결정 나 있으니까 순서 상관 이씨 3개 뽑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집합을 뽑는다고 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는 게 가장 편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 A가 이렇게 있으면 집합 A는 집합 C와는 무조건 겹치죠? 하나 있으니까 무조건 겹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 A와 B는 겹치지 않는데 C는 뭐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B 얘는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어요. 안 겹치면 얘가 공집합인 거고 겹치면 얘가 뭐가 있는 거겠죠?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확정된 사실이 뭐냐면 일단 여기 교집합 있죠? 이 노란색 글까요? 이 교집합에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원소가 이제 현재 4개 있으니까 그 4개 중에서 하나를 먼저 골라낼게요. 그럼 너의 값은 여기가 4가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까요, 원소가? 원소 A, B, C다.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A가 여기 들어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원소 3개 남았어요, 이제. 그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얘를 1번 공간, 여기를 2번 공간, 얘를 3번 공간, 여기를 4번 공간, 마지막을 밖에를 5번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원소들을 그냥 5가지 그냥 배열하면 되겠죠? 그럼 알아서 지들 알아서 집합 만들어 줄 테니까요. 그래서 뒤에 곱하기 그러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그럼 C 들어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D 들어갈 5가지죠. 그럼 5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가장 좋으나 문제가 뭐냐? 문제는 보시면 여기서 서로 다른 세집합 A, B, C.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1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2번과 3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A와 C가 같아져요. 이게. 이해돼요? 1번과 2번과 3번에 아무것도 원소가 없으면 이 노란 색깔이 A이자 노란 색깔 C이기 때문에 A와 C가 같아지죠. 그래서 1번, 2번, 3번엔 적어도 일단 적어도가 아니죠. 1번, 2번, 3번엔 원소가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 개의 원소가 5번 또는 4번으로만 들어가는 경우 그 경우를 빼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자 5번과 4번 경우 2가지니까 2의 세제곱 이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값 한번 구해볼까요? 값 구해보시면 분모의 값은 일단 16 곱하기 15 곱하기 14가 될 거고 분자는 4 곱하기 여기서 5의 세제곱 125죠. 125에서 마이너스 8이네요. 마이너스 8. 8만큼 빼면 117인가요? 곱하기 117. 그럼 약분해 줄게요. 약분해주면 날림이가 4가 되죠. 117, 3 나눠지죠. 3으로 약분하시면 3, 3은 9, 3, 9, 27. 나누면 5가 되니까.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럼 따라서 값 계산해주면 20 곱하기 14, 280인가요? 280분의 39다. 그럼 찾고 싶은 값은 분자분모 더하래요. P 플러스 Q. 2개 더해주시면 답은 31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서답형 4번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같은 종류의 흰공 4개, 같은 종류 검은 공 7개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을 하려고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앞에 보는 그림은 지금 얘가 그 반전이 되어 있는 그림이라서 지금 비어있는 공 있죠? 비어있는 공이 흰 공이고요. 하얀색처럼 보이는 게 검정색 공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반전된 걸 잘 확인해 주시고 자 색깔 변화가 K번 일어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FK라고 하자 다음 무림에 다 파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깔 변화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보면 흰색이었어요. 검정색 한 번 있죠. 한 번 검정색 흰색 2번 이제 흰색 검정색 3번 흰색 검정색 흰색 4번 흰색 검정색 5번 검정색 흰색 6번 흰색 검정색 7번 그래서 요 패턴은 7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여기? 변화가 7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색깔의 변화가 K번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FK라고 할 때 K는 1부터 8까지 모든 값을 다 더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1부터 F8까지 이거 다 구할 거냐? 너무 경우가 많지 않냐? 그럼 굳이 구할 거면 F4를 왜 밑에 놨을까? 라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자, 우선은 흰색과 검정색이니까 얘가 최소한 색깔이 최소한 변하려면 그래도 그러니까 한 번은 바뀌어야 돼. 흰색에서 검정색. 그러니까 얘 최소 변화가 뭐 예를 들어볼까요? 흰색 4개가 둘, 셋, 넷 다 몰려 있고 검정색 7개. 이거 다 그리는 것도 일이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 있죠? 최소한의 변화는 한 번만 있을 수 있어요. 최소. 그래서 얘가 최소 한 번. 요것만 잘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럼 최대 몇 번이냐? 자, 지금은 흰색이 다 따로따로 있긴 하지만 검정색이 아닌 흰색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검정색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흰색이 나와. 검정색이 또 나와요. 뭐 사실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중요하진 않겠죠? 다시 흰색이 또 나와. 또 다시 검정색 또 나와요. 또 다시 흰색 나와요. 또 검정색 나와요. 한 2개만 더 쓸게요, 여기다.
그리고 흰색 나와요. 검정색 하나 남았죠 지금? 넷, 다섯, 여섯이니까 7개죠? 네,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8번이죠. 얘보다 더 많이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흰 공이 4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최대 8번이다. 여기가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 1번에서 이야기하는 K는 1부터 8까지 FK 이 값이 뭘 의미하냐 라고 하면 이 11개의 공을 어떻게 배열하든 무조건 저 경우엔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린 1번 저 1번의 말은 어떻게 쓸 거냐면 1번은 결국 11개의 공을 11개의 공을 나열만 하면 얘가 알아서 각각 최소 한 번부터 최대 8번까지 이 숫자가 바뀌는 것, 3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 세주겠죠. 그러면 걔가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FK가 될 것이다. 결국 그래서 이 11개를 다 나열해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값 계산해주면 11개 배열인데요. 같은 공이 4개 그리고 7개가 있는 거죠. 그럼 값 계산해버리면 7편 날려다 칠게요. 11 곱하기 10, 9, 8이 되고 분모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4, 3, 아니 4, 3이요? 4, 2, 8, 3, 9, 3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너의 값은 330이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다 하나씩 구하는 게 아닌 이런 식으로 나열만 하면 지네가 알아서 세줄 것이다 라는 걸 잡아서 330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얘가 좀 배점이 더 작은 거예요. 1, 2 구하는 게 아니라서. 1, 2 구하는 문제에서 얘가 배점이 더 컸을 겁니다. 얘보다 더 어려운 거니까. 두 번째. 그래서 F4. F4는 뭐냐? 색깔 변화를 4번만 가져가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타낸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색깔이 바뀌는 곳에 제가 이렇게 칸막이를 좀 칠게요. 칸막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의 칸막이 쳤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요. 칸막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생겼죠. 칸막이가 있는 개수가 곧 바뀌는 개수가 돼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칸막이를 딱 재버리면 하나 있죠. 그래서 한 번 바뀐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저 칸막이의 개수만 세면 되는데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애들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F4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칸막이 4번 치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칸막이 4번 치세요. 이 말과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검정색으로 흰색이야. 흰색으로 시작할 거냐? 검정색으로 시작할 거냐? 요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칸막이 친다고 하더라도 경우를 좀 2개 나눠서 처음에 검정으로 시작하는 경우. 그럼 당연히 얘는 검흰 해서 이게 검으로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만약에 흰색으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흰색으로 시작하면 흰검, 흰.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럼 각각 뭐만 하면 되냐면 각각이 우리가 자리는 결정이 났으니까 검정색 공을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배열하고 나머지 흰 공을 두 번째, 네 번째 배열만 하면 첫 번째 케이스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1번 케이스라고 생각을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대신에 이 검정색 공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무조건 한 개씩은 있어야 돼. 무조건 최소 한 개씩은. 그래서 검정색 공 7개가 있잖아요. 일단 하나씩 놨다 칠게요. 그럼 검정색 공 4개 남았죠? 그 4개를 3개의 구역에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해서 넣으면 되죠. 그럼 주어진 값은 3H4가 되는 거죠. 그럼 뒤에 곱하기 흰색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하나 더요. 그럼 흰색이 2개 남았죠? 그럼 2개의 흰색 공을 2개의 영역에 다시 집어넣겠다. 그럼 얘는 2H2가 되는 거죠. 그럼 값 계산해보면 앞에가 아까 15였고요. 뒤에 곱하기 뒤가 3이니까 주어진 값이 45가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자, 얘도 똑같죠, 일단? 흰 공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일단 하나 두세요. 4개, 3개 이미 났죠?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나를 그냥 놓으면 되니까 얘는 3가지 경우가 생길 거고.
뒤에 곱하기 검정색도 하나하나 두 개 되면요. 검정색은 5개 남죠? 그럼 5개를 다시 2개의 영역에 집어넣겠다. 그럼 뒤에 곱하기 2H5가 되는 거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3 곱하기 뒤에 2H5의 값은 얼마죠? 65인가요? 6가지네요. 그럼 6, 3,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더해 보시면 전체 값은 63가지인가요? 맞죠? 네, 63가지다. 그래서 2번의 답은 6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확률과 통계의 해설이었습니다.